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8번째 시간. 자, 구장 텍스트를 위한 인공신경망에서는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환 신경망으로 IMDb 리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해봤어요. 원핫 인코딩으로다가 단어를 표현을 하는 방법과 단어를 표현하는 것도 벡터로 좀 차원 축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갖게끔 해서 분류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이 조금 필요하겠는데, 뭐 층을 쌓거나 하기 전에 어, 순환 신경망을 더 개선해 놓은 장기 기억을 잘 관리해서 텍스트 분석에 더 적합한 방법이 고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LSTM과 GRU 셀이라는 건데요. 자, LSTM 셀과 GRU 셀을 학습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배워온 기본 순환층 심플 RNN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출력물이 있고 이거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타임 스텝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요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거는 하나 그때그때 돌아가는 거니까 어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이전 거는 이제 희미해지고 바로 직전 아웃풋 하나만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 기억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메멘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LSTM은 롱 숏 텀 메모리라는 뜻이거든요. 요것과 이제 GRU 셀이 발명이 되었고, 케라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순환층, 순환 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LSTM 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소개를 드려보고 여기에 드롭아웃도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셀도 겹쳐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롱 숏텀 메모리는 단기 기억 셀인데요. 어, 단기 기억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즉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거겠네요. 자,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고 절편을 더해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는 구조. 우리 요 기본 구조잖아요. 요 가중치 구조를 여러 개를 갖는 거예요. 하나의 셀 안에. 한번 차근차근 따져 볼게요. 자, 이게 이제 LSTM 셀이 있고 입력값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입력값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순환하는 거가 하나가 있었었죠. 그 히든 스테이트에 파이널이 하나 나갈 텐데 그 이전에 히든 셀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장기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어 셀 상태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셀 스테이트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쓰는 거지 어디다가 밖에다가 출력값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다음 층에다가 파이널리 주는 거지만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셀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 자 여러 개의 가중치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가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그 순차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게 -1에서 1까지 가는 거였었죠. 요렇게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장기 기억에 우선 담아둘 거를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밖에서 들어오는 입력값 타임 스텝이 있을 거고 히든 스테이트 자기가 받은 거 바로 직전 거에 대한 어떤 걸 받아서 요거를 곱셈 연산을 해서 LSTM의 셀 상태에다가 요 연두색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요. 더해 주는 거니까 값을 더해 주는 거고 곱하는 거는 시그모이드는 0 에서부터 1 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라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X 부분을 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입력 게이트예요. 원래 탄H 해 가지고 어떤 신호를 기본 값으로 받는데 여기에다가 입력을 얼마만큼 할 건지 0 에서 1 까지를 곱해 줘 가지고 가중치를 곱해 줘서 또 게이트를 해서 이 장기 셀에다가 더해 주는 걸 하나 하고 그다음으로는 요 장기설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하나 꺼내면서 여기에 입력과 자신의 히든 값을 다시 히든 스테이트를 받은 단기 기억을 받아서 요걸 또 곱합니다. 요렇게 곱하면 지금 요렇게 가서 저장된 게 또 여기 와 가지고 출력이 될 건데
출력을 얼마만큼의 세기로 할 건지를 학습하는 가중치가 하나가 더 있게 되네요. 이 친구를 출력 게이트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5 역할도 출력을 얼마만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가중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 친구가 더 있는데요. 웨이트 중에 얘는 forget이에요. 잊어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그 상태로 이 장기 기억 셀 상태에 있는 거를 잊어버리게 할까? 언제쯤 잊어버리게 할까를 또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 단기와 입력을 받아서 이 장기 기억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이렇게 이원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할 거고 이 친구를 이제 삭제 게이트라고 불러줘요. 요렇게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중치들이 붙어 있고 게이트 감점에선 3 개의 게이트가 있죠. 요걸 좀 정리해서 보면 자 4 개의 다른 역할을 하는 가중치가 있다는 건데 자 하나는 W 아웃풋 요거는 이제 출력을 관리를 해 주는 게이트예요. 0 시그모이트는 0 에서 1 까지니까 어느 정도 강도를 할 건지를 보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forget 가중치. 요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요 셀 상태에서의 기억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울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WJ가 지나가는 게 기본적인 게이트인 거예요. 요 기본 게이트에서 기본 가중치가 있고 요 WI도 시그모이드가 붙어 있죠. 요 시그모이드 붙어 있는 부분은 인풋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해서 우리 셀 스테이트에 보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입력, 살특제, 출력 게이트는 제어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 개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가중치가 붙어 있습니다. 원리는 이런데요. 사용하는 거는 어려울 거는 없어 가지고 여기 레이어에 심플 RNN 자리에 LSTM이라고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바꿀 거 없이 LSTM으로 셀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고 가중치 개수만 한번 살펴볼까요? 임베딩은 100에서 16개가 돼서 8000개 하는 거는 똑같고 여기서 16개가 나와요. 16개가 8개의 노드로 나오고 그다음에 8개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니까 88에 64가 있고 그다음에 편향이 8개가 있고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200개였었거든요. 그 심플 RNN에서. 근데 작은 뉴런이 이렇게 생긴 작은 뉴런이 4 개가 있어서 요거 전체가 4 개가 있다 해 가지고 800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를 나머지는 바꿀 거가 없어서 똑같이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실행을 시켜 보면 검증 정확도가 0.8054 쪼끔 좋아질 거로 기대가 되고요. 어 실행 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좋아질 거가 기대가 되고 그거 서 서 서른 에포크 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과대적합이 쪼끔 더 좁아지는 게 있고 우선 훈련 시간이 짧아요. 지난번에는 훈련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요번에는 훈련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런타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해서 요번에는 GPU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 런타임에 연결을 했다. "이전 런타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는 이전에 한 부분을 종료해야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다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GPU로 실행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야 요번에는 더 빠르다."라고 하고 시작을 할게요. 런타임을 GPU로 설정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해 봐 줘야 돼서 데이터 읽어 드리는 것부터 해 볼게요. 9.3.2.1에 보면 우리 500개의 단어 어휘 사용해서 검증 데이터 분리하는 부분. 여기가 500개의 단어 선택 그다음에 검증 데이터 분리하는 부분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패딩을 해야 돼요. 잘라내고 패딩할 거라서 패드 시퀀시즈인데 우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인 인풋 길이 100 개로 그럼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또 밸 인풋 똑같이 맥스랜 100 가지를 해 주고 두 검증 데이터와 이제 검증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의 길이를 정리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단어 임베딩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모델 첫 번째 거
케라스 시퀀셜을 해 놓고 첫 번째 층에는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베딩 층이 들어가요. 500 개의 어휘를 16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끔 고치고, 그다음에 인제 아래낸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STM 대문자로 써 주면 셀이 생깁니다. 요렇게 진행을 해 주면 되고, 그다음으로는 댄스층이죠. 댄스층 하나 넣어 주고 바이너리로 0 아니면 1로 되는 거를 하나 실행을 시켜 줍니다. 요렇게 층을 쌓고요. 모델 서머리를 보면 지금 네 번째, 제가 좀 좀 해 보느라고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저는 네 번째고, 여러분은 한 번에 깔끔하게 되면 1이 나올 거예요. 자, 임베딩 4, 3, 4 이렇게 나오는데, 임베딩을 해서 아웃풋 쉐이프는 100 개, 100 개의 길이를 갖는 16 개짜리 벡터로 나올 거고, 2 차원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걸 LSTM이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학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RMS 프로 바로 위에서 생성한 객체를 이용을 할 거고, 옵티마이저 객체를 이용하고, 손실 함수는 뭐가 맞던가요? 우선 이게 스파스가 붙던가요, 안 붙던가요? 얘는 0하고 1이기 때문에 정수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스파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한 개니까 카테고리칼이 아니고 바이너리가 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B가 손실 함수가 되고 매트릭스는 어큐러시가 돼요. 자, 체크포인트 CV 해 가지고 요번에는 베스트 LSTM 하나 들어가고, 페이션스 3, 그다음에 모델 피팅을 해서 히스토리에다 담아 놓을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에포크는 100,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64, 밸리데이션 데이터 넣어 주고 콜백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자, 요번에는 한 2-3분 안에 끝날 거예요. 훨씬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죠. 매 진행되는 차수별로 걸리는 소요 시간이 빠르고, 진행을 조금 더 많이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맨날 그리던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그램과 비슷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벌어지지만 빠르게 학습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회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속도대로 하면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진행되는 모습을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까지 그리는 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8040, 8034, 8040으로 진행되면서 인제 3번 페이션스 못 견디고 끝났고, 61회 꽤 많이 돌았네요. 인제 그 그림을 밑에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려진 결과를 보니까 오버피팅 양상은 좀 보여요. 검증값이 낮아지긴 하지만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오버피팅 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순환층에 드롭아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럼 드롭아웃을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서 여기다가 드롭아웃만 지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입력을 해서 한번 또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모델을 다시 만들어 보아요. 임베딩, 그다음에 LSTM 들어가는 것 같고, 자, 여기에 드롭아웃이 우리가 0.3을 적용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0.3 적용하고, 마지막에 댄스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RMS 프랍 해 가지고 요 부분엔 다 들어가 있고, 베스트 드롭 아웃 모델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실행을 해 봅니다. 이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드롭 아웃을 하면 학습 속도가 느려서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는데,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38 에포크 만에 7952, 지난번보다는 숫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8점대까지 들어갔는데 0.8040까지 갔는데, 드롭아웃해서 성능은 좀 덜 나왔지만, 검증 성능이 덜 나왔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차이가 덜한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훨씬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뒤로 왔죠. 15. 15회 이후로 벌어지는 시점이 뒤로 온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그러나 지금 값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인제 층을 한번 두 번 겹쳐 보려고 해요. 두 번 겹치는 거는 어려울 거는 없고요. 하나 더 넣어 주면 되되 여기 리턴 첫 번째 순환층 뒤에 리턴 시퀀스를 넣어서 우리 뒤층에다가 순차 데이터로 넘겨 준다 그랬죠. 이렇게 순차 데이터로 넘겨 줄 수 있게끔 리턴 시퀀스로 해 봅니다. 자, 완성시켜 볼까요? 첫 번째 임베딩 뒤에 인제 요번에는 파라미터를 넣어 보라는 거네요. 500 개의 데이터를 16 개로 줄이고 input length는 100 개였어. 요거 채워 주고 그다음에 keras LSTM으로 하는데 첫 번째 거 8개 뉴런 넣을 거고 drop out 0.3%할 거야. 0.3으로 해서 30%할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return sequences를 해서 이를 true로 지정을 해서 다음 다음 층에도 순환층이 있어서 거기다가 순차 데이터를 보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8로 합니다. 요번에도 0.3. 두 번째 순환층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순환층 해주고 마지막에 활성화층 해서 요거는 한 개 넣어주면 되고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였었죠. 자, 실행을 해봐요.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층을 하나 더 넣은 상태에서 두 번째 층은 이게 왜 544가 될까요? 앞에서 8 곱하기 8을 해서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입력층으로부터 받는 거고 자기들끼리 해서 8 곱하기 8을 하는 게 있고 64 더하기 64에다가 그러면은 128에다가 128에다가 8이 더해지니까 136 곱하기 4가 544가 되겠네요. 4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의 것을 이제 또 훈련을 시켜 볼 건데요. 여기다가는 저장하는 이름만 달라져요. 나머지 조건은 같고 베스트 투 RNN, RNN이 2개짜리야. 해 가지고 실행을 해 볼게요. 얘는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랬을 때 나오는 그래프 모양인데요. 훈련 데이터보다 오히려 손실 곡선이 더 빠르게 내려올 정도로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15 이후에 그래도 계속 훈련이 돼서 내려가는 모양이고 정확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볼 건데 요거는 일단 실행하는 동안에 슬라이드 거를 살펴볼까요? 자, 심플 RNN을 LSTM으로 한 게 요거. 그다음에 드롭 아웃을 적용한 게 0. 이 경우는 0.8039까지 갔었나 봅니다. 요 그림, 요 쉐이프를 조금 비교해 보는 걸로 벌어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벌어진 건가?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를 해서 어 명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또 차이가 조금 명백하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때는 늦게까지 좀 늦게 훈련이 일찍 끝나되 늦게까지 그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가 안 벌어지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데이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나왔고요. 49회 진행을 한 상태에서 0.8038이 베스트로 나가지고 끝난 듯합니다. 어, 요거는 좀 뒤까지 길게 계속 밸리데이션이 개선되는 모양이 보여서 이제 뒤까지 계속 보여줬었었고 실제로는 요 근처에서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개선이.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 LSTM을 2개 겹쳐서 드롭 아웃이 있는 모습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GRU라고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나 덜 쓰는 게이트를 하나 덜 쓰는 유닛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 결과를 한번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